논리로 관련 이야기입니다. 조업 논리, 순차 논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직 게이트, 그냥 로직 게이트라고 그대로 이야기하죠.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논리 게이트, 게이트를 그대로 번역 안 하죠. 게이트 원래 문 뭐 이런 건데 그냥 게이트라고 그대로 영어식으로 읽게 됩니다. 논리 게이트. 라지 게이트, 논리 게이트라는 것은 논리 연산을 하는 그런 소자를 이야기하죠. 하나의 인풋을 가지고 하나의 입력을 가지고 계산하면 연산을 하면 유너리, 두 개를 하면 바이너리 라직, 이진 연산, 이진 로직, 이진 연산이죠. 그래서 기본 게이트는 NOT, NAND, NOR가 있습니다. 이전에 인버터 이쪽에 이야기할 때 왜 NAND하고 NOR를 쓰게 되는지, AND 아니고 OR 대신에 NAND나 NOR를 쓰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인버터가 기본 회로가 되는데 NOT, 유널이죠. 하나의 인풋만 갖는 거고요. 여기 인버터 끝에 동그라미 표현된 거, 이 로직 게이트 요거는 요게 이제 NOT의 의미, 인버터의 의미고요. 똑같은 신호를 그대로 정복만 하는 거는 버퍼라고 하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인버터를 두 개 붙인 표현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동그라미가 NOT의 의미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없으면 버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AND 게이트가 있습니다. NAND 게이트는 AND하고 NOT을 한 거죠. 인버터를 한 건데 이게 이전에 드모르가능의 법칙이었나? 이렇게 해서 NOT을 인풋 쪽으로 당겨오면 OR가 되죠. AND하고 OR가 막 바뀌어오는. 그래서 인풋에 입력에 NOT을 한 다음에 OR를 하면 NAND가 되는 거죠. 두 개 같은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R 게이트가 있죠. OR 한 다음에 NOT 한 것은 NOT을 하고 AND를 한 거와 똑같은 거죠. 어쨌든 이게 NOR 게이트. 그 다음에 OR 중에서 두 개가 같은 것은 아웃풋을 0으로 넘기는 거. 그 exclusive OR라고 그러죠. exclusive OR가 있고 exclusive NOR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라지 게이트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라지 게이트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모든 회로의 기본이 되는 개념인데요. 칩 같은 거 볼 때 예를 들어 100만 게이트 소자다, 뭐 1000만 게이트 소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트랜지스터를 놓고 트랜지스터 게이트의 수를 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100만 게이트 소자라고 하면 라지 게이트가 100만 개쯤 들어가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라지 게이트 100만 개의 기준은 뭐냐면 낸드나 노어 기준입니다. 낸드 회로를 만드는데 트랜지스터가 4개가 들어갑니다. 노어 게이트를 만들 때도 트랜지스터가 4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4개씩을 묶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게이트 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트랜지스터 기준으로는 400만 개 정도 들어가 있는 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낸드 게이트나 노아 게이트 기준은 100만 개니까요. 그래서 400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는 칩을 100만 게이트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비네이셔널 라지, 우리말로 조합 논리라고 번역을 하죠. 조합 논리라는 것은 시간하고 무관한 그런 논리, 라직입니다. 그래서 입력만으로 출력값이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있는데 입력이 좀 불안정해서 막 움직이면 출력이 덩달아 움직이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입력이 정해지면 출력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렇죠? 그런 게 되고요. 그래서 입력이 바뀌면 출력이 변하는데 만약 입력이 불안정해지면 출력이 계속 움직이겠죠. 예를 들어 두 개의 인풋이 있는데 하나의 인풋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펄스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걸 넣었는데 이렇게 바뀌면 이 결과값이
예를 들어 A가 1이면 B에 의해서 이 아웃풋이 정해지잖아요. 엔드 게이트는. B가 왔다 갔다 하면 B가 왔다 갔다 하는 만큼 여기 출력이 바뀌는 거죠. 물론 A가 0이면 B가 왔다 갔다 해도 항상 아웃풋이 출력이 0이니까 상관없는데 B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에서는 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A하고 B하고 신호를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겠죠. 조합 논리는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퀀셜 라직에서 시퀀셜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차 논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시퀀셜 라직 그렇게 하는데, 순차 논리라는 것은 현재 입력과 기존 입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력하고 이전에 있었던 입력하고 그의 상태 등이 다음에 영향을 준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의 조합에 의해서 결과가 정해진다. 그래서 출력을 얻는 시점이 기준으로 삼는 시점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그런 거죠. 이거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출력을 봤을 때 입력이 얼마 시간 전에 있었던 어떤 값을 가진다. 어떤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게 순차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의 값이 다음 시점의 결과값을 주니까요. 특정 시점을 규정하는 어떤 신호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걸 클락 글자로 번역하면 시간이죠. 시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특정 시간을 기준을 정해주는 기준 신호를 우리가 클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취하는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클락에서도 클락 레벨 트리거링이랑 있고요. 클락이 1일 때 결과를 뽑아내는 거나 아니면 클락이 0일 때 뽑아내거나 클락의 신호 레벨에 따라서 컨비네이셔널 라직을 취하겠죠. 근데 이제 레벨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 이 조합 논리의 값이 막 바뀌면 덩달아 바뀌게 됩니다. 레벨 트리거링은. 왜냐하면 꾸준하게 클락 레벨에 맞춰서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계속 바뀌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피하는 게 이제 에지 트리거링입니다. 클락이 변화하는 그 시점에서만 신호를 입력값을 취하는 엔드 게이트하고 오아 게이트를 기준으로 한번 시퀀셜 라직,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건 없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풋 3개짜리 입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클락이 여기 0이다. 클락 신호를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클락이 0이다. 그럼 0이면 A하고 B하고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아웃풋은 출력은 0이겠죠. 그러니까 클락이 0일 때는 이 값이 출력으로 전달 안 되는 겁니다. 클락이 1이면 이거 하이가 되면 여기는 항상 1이니까 두 개의 엔드 값이 전달되겠죠. 1하고 나머지를 같이 이게 3개의 입력을 가지는 엔드 게이트를 예를 든 건데요. 그래서 이 클락이 1이면 A하고 B의 엔드가 전달이 되겠죠. 그죠? 클락이 1이 된 시점에 A, B의 인풋에서 정해진다. 그게 이제 엔드 그 레벨 트리거링이 걸릴 때 엔드는 하이에서 레벨 트리거링이 걸릴 거고요. 오아는 반대죠. 클락이 예를 들어 하이가 되면 무조건 결과는 하이죠. 오아에서는. 근데 클락이 로우가 될 때는 A하고 B하고의 오아가 되겠죠. 왜냐하면 클락이 0이기 때문에 클락이 0인 된 상태에서 A, B 상태에 의해서 결과값이 정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레벨 트리거링 하는 레벨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지는 그런 순차 논리, 시퀀셜 라직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 다른 논리를 보면 이건 너무 간단하게 실제로 이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건 프리플랍이 있습니다. D 프리플랍이란 건 있는데 예를 들어 D 인풋에다가 입력을 주고 클락이 한번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 클락이 들어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던 D 값이 결과값 Q 출력으로 전달되는 것이 D 프리플롭입니다. 그래서 D가 0이고 1이고 0이고 뭐 1이고 이럴 때 출력이 0이더라도 그 다음 시점 클락이 들어오고 난 다음의 시점에서는 D 값에 따라서 Q 값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Q 값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클락이 들어오는 시점에 대기하고 있던 값이 다음에 신호로 바뀌어간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D 프리플롭입니다. D 프리플롭 같은 거 많이 쓰죠. 이게 시퀀셜 라직을 예를 들 때 대표로 많이 씁니다. 에지 트리거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D 프리플롭 신호를 다시 생각해 보고 소자를 다시 생각하면서 에지 트리거링 검토해 보겠습니다. 에지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클락이 있을 때 클락이 이제 펄스 형태로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펄스 형태 들어갈 때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커지는 쪽이죠. 그래서 이걸 포지티브 에지라고 합니다. 요 시점을 이렇게 클락의 신호가 바뀌는 것, 그 다음에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거, 이게 네거티브 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지에만 반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D 프리플롭에서 D의 값이 Q로 전달이 되는데 여기 클락이 로우에서 하이로 바뀔 때만 이 D 값이 Q로 다음 시간 안에 전달되는 거. 이게 이제 포지티브 에지 트리거링인 거죠. 반대로 하이에서 로우 될 때 D 값이 Q로 전달되는 건 네거티브 에지 트리거링이 되죠. 그러니까 에지 트리거링이나 뭐 레벨 트리거링이나 어쨌든 트리거링 시점에서 보면 데이터가 그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D 프리플롭 같은 것은 논리회로 논리 칩을 테스트할 때 많이 씁니다. 그 외에 용도 쓰기 예를 들어 결과값을 이렇게 읽어서 그러니까 라직의 결과값을 D 프리플롭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클락을 봐서 이 D 프리플롭의 값이 잘 전달이 되나 이렇게 보겠죠. 근데 왜 이렇게 프리플롭을 거치게 되냐면 라직이 이 동작을 할 거잖아요. 컨비네이셔널 라직이 동작을 하는데 뭐 A and B 해서 AND를 한다고 해도 AND가 순간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AND 회로도 동작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달되질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복잡한 논리를 만들어서 그 논리가 특정 시간 안에 잘 전달이 되는가, 잘 연산이 되는가를 보겠죠. 연산이 되는 걸 본 다음에 그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D에서 G에서 그 시간 안에 이 D의 결과값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칩 테스트죠.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실제로 내부에서 논리 연산이 잘 되는지 볼 때 그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그럼 테스트할 때 클락 속도를 정해놓고 프리플랍에 인풋이 들어오는 시간도 보고 뭐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를 들어 이제 포지티브 에지 트리거링 클락 펄스를 이렇게 표기해 봤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봤을 때 여기 논리 연산의 결과값이 클락이 들어오기 전에 이 클락 에지 트리거링에 이 데이터를 넘겨야 되잖아요. 넘기기 전에 미리 잘 와서 그보다 빠른 속도로 와서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 시간이 되느냐, 그걸 본 걸 셋업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클락 트리거링 전에 미리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요게 예를 들어 D의 요 D 인풋에 데이터가 요 시점에 들어왔다. 요 시점에 들어왔으면 미리 요 시간 동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셋업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클락 에지에 앞서서 들어와 있는 요 정도의 시간 차이를 셋업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셋업 마진은 인풋이 클락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와 있는 거죠. 와 있는 거니까 미리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피드에 관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업이 있고 홀드가 있습니다.
홀드는 뭐냐면 클락 트리거링이 이렇게 났잖아요. 클락 트리거링이 났는데 트리거링이 난 이 시점에 물론 우리가 아이디얼하게는 이 트리거링이 나는 이 클락 엣지가 시간이 0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조금 모든 게 유한한 시간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유한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Q로 넘기려고 하는 인풋 D 값, 아직 논리 연산의 결과값이 움직이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지가 돼 있어야 되는 요거를 홀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드 타임 마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리 컨비네이셔널 라직은 이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셋업 타임 마진이 필요하고 홀드 타임 마진이 필요합니다. 근데 셋업하고 홀드하고는 차이가 있죠. 셋업 타임은 이 논리 연산이 클락 스피드에 맞춰서 빨리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셋업 타임은 스피드 관련이 있고요. 홀드 타임은 다른 회로 안정성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칩 같은 걸 테스트했을 때 셋업 타임 불량이 났으면 칩이 속도가 느린 거고요. 속도가 느리거나 빠르거나 어쨌든 속도가 안 맞는 거고 홀드 타임은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셋업 타임 불량이 나면 클락 스피드를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보면 패스할 통과될 때가 있고요. 홀드 타임 불량이 나면 클락 스피드를 바꾸더라도 불량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피드하고는 좀 무관하다. 그래서 트리거링 시퀀셜 라직에서는 홀드 타임하고 셋업 타임이란 개념이 있다. 그리고 컨비네이셔널 라직처럼 시간에 따라서 인풋이 바뀌더라도 특정 시점에만 데이터를 제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신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컨비네이셔널 라직, 조합 논리와 시퀀셜 라직, 순차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순차 논리에서 셋업 타임, 홀드 타임 같은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